계엄 사태 이후부터 지역구에선 개새끼 소리도 듣고 칭찬해주는 소리도 듣고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계엄 사태 이후 완전히 망가져가는 정치인들이 있고 자신의 정치 신념과 철학을 각성하게 된 정치인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습니다. 또 우리 당내 너무나 많이 자라버린 극우라는 암덩어리,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또 구태라는 암덩어리, 기회주의라는 암덩어리를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일거에 척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당일날 있었던 일들이 저한테는 좀 각성의 일종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날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로 달려가면서 가까운 분들께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하면서 뒷일을 부탁하는 그런 얘기를 남기면서 국회로 달려갔었는데, 그때 그런 경험을 하고 또 국회 무장 군인들이 들어와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우리가 막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민들께서 다칠 수 있다라는 그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그날 이후부터 좀 트라우마처럼 좀 변한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책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민이 다치고 국가가 망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익이나 또는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뒤로 숨어서는 안 된다. 할 말은 해야지만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역구가 울산이시잖아요. 네.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좀 많은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 구민들을 만나보셨을 때 어떤 얘기를 들으셨을까요? 이 일이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제 앞에 계셨던 의원님들도 다 삼선 하고 가셨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보수당 의원으로서는 좋은 지역구입니다. 안정적으로 선수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지역구였고 또 저희 지역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대교체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선배 정치인들께서 얌전히만 있으면 너는 모든 게 다 따놓은 당상이다. 얌전히 말만 잘 듣고 있어라. 말씀도 참 많으셨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다 버리고 다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섰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일반 시민들께서는 이제 일반 정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셨던 중도 시민들께서는 고마운 선택을 했다 말씀을 격려를 많이 주시고 환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반면에 그동안 좀 당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극렬 지지층에서는 상당한 배신감과 화를 내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또 지역 정치다 보니까 또 저를 경쟁 상대로 생각했던 정치인들도 여럿 계십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저 뒷조사도 많이 시키고 또 없는 소문도 막 내고 하면서 네. 아주 지금 제가 누군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 지금 지역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1차 표결할 때요. 네네. 막 뛰어가셨잖아요, 혼자. 그때 막 생중계됐습니다. 네네. 동료 의원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때 의총장에 다 의원님들이 모여 계셨는데 저는 의총장으로 가지 않고, 사실 그 첫 표결 전에 이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표결 전에 사실 저희 당 원내에서는 제가 찬성 표결을 할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이 저를 설득을 하시고 이번 한 번만 참아다오라고 많은 설득을 하고 계신 상태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소신과 달리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에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서울역으로 가서 지방으로 가 있어야겠다고 내려갔는데 이미 그때 네. 당론을 안 따른 거죠. 의총장은 안 갔으니까. 네. 근데 그 서울역으로 가는 차 안의 길이 제가 살면서 느꼈던 가장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양심은 가서 표결을 하라라는 건데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게 너무 괴롭고 특히나 비상계엄 때 그 경험을 하고 나니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기차를 타기 직전에 이 기차를 타면 너무 후회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돌아서 바로 국회로 뛰어왔고요. 2차 표결하고 나서는 이준석 의원이 와서 네네. 형 술 한잔 해요라는 말이 지금 뭐 다 알려졌습니다. 네. 그 이후에 만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사실 인간적인 격려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2차 표결을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일단은 전쟁이라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불안정한 상태의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일단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웠다는 안도감도 들었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여당 대통령인데 끌어내렸다라는 자괴감도 들었고, 또 국민들께 너무 이런 사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송구함도 컸고, 또 동시에 와 하는 환호성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거기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 의원님들 나가시는데 뭐 같이 갈 수도 없고요. 또 저희 당 의원님들께서 퇴장하시는데 같이 갈 수도 없고요. 철저하게 혼자 좀 고립된 고립감, 막막함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우리 보수당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수당은 안정적인 사회 성장을 바라는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회 성장에 꼭 필요한 공정함, 합리적인, 개방적인, 또 포용적인 그런 사회 건설이 참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헌정질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아주 본질적인 것이고요. 탄핵을 막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쫓겨남을 당하신 겁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한동훈 대표님이 배신자일까요? 한동훈 대표님은 보수의 가치를 수호하려고 했던 것이고, 보수의 가치를 저버린 배신자는 극우주의자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우라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 그리고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것이 극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와 극우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아주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보수와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권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극우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윤석열은 보수당의 대통령으로 나섰지만 사실은 극우주의자였던 것이고, 극우주의자의 극우의 방법으로서 보수당을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가 아니고 윤석열이야말로 보수의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의 낙인을 찍고 쫓겨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들께서 저희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진정 어린 반성과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고침, 그런 새로운 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반성도 아직 당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당에 뿌리 내린 극우라는 암세포를 척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건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그것을 실행 수단으로 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다시 봉사하는, 그렇게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만 국민들께서 저희 국민의힘을 다시 선택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비대위 체제로 네. 가고 있잖아요. 비대위 구성을 놓고도 좀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정말 중요하지요. 국민들이 당에 큰 실망을 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을 쇄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분이셔야 하는데요. 사실 지금 그 정도의 의지와 역량을 갖춘 분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갑론을박만 많은 것 같고, 더 본질적으로는 좀 국민들께 정말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당의 헤게모니 싸움이 아직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의 헤게모니를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기득권의
그런 여러 가지 방해와 노력들이 또 같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잡하기만 하고 그렇다고 답은 보이지 않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저희 국민의힘이 변화하길 바라는 방향은 국민들께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이것을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탄핵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또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모습을 실제 보여야 하고요. 또 우리 당내에 너무나 많이 자라버린 극우라는 암덩어리, 또 구태라는 암덩어리, 기회주의라는 암덩어리를 제거해낼 정도의 의지와 능력을 가진 분이셔야 합니다. 원내에서 찾을 수가 없지요. 사실은 우리 식구들끼리 우리 손발을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손발을 잘라내면서도 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할 텐데요. 사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은 우리 당이 아직 제대로 된 쇄신의 의지가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직까지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답답한 얘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 개엄 당일에요. 국민의힘 그 단체 대화방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언론에. 우왕좌왕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왕좌왕할 일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그날의 계엄이 잘못된 계엄이란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 잘못된 계엄을 당장 막지 못하면 국민들께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이것을 풀 수 있는 곳은 국회에 모여서 의결해야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몰랐다면 국회의원의 자질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알았다면 국회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와 헌법을 지킬 의무가 더 우선합니다. 당연히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국회로 뛰어들었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회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러운 모습이고요. 거기 이제 단톡 대화 내용을 보면 좀 저도 사실 이 대화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를 좀 바랬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왕좌왕하는 모습. 네. 또 의원총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의총 얘기를 하고, 또 당대표님께서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는 당사로 가라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참 부끄러웠는데, 제가 저희 당 의원님들 또 제일 막내 되는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큰 신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막내 선배를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생각해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당연히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판단의 전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의 최우선 의무가 당리당략보다 먼저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회로 돌아왔어야 되는 것이고요. 국회로 그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의원님들께서는 사실 그걸 자랑으로 여길 것은 절대 아니고요. 국민들께 송구함으로 간직하면서 그 송구함을 이제 더 봉사함으로 풀어내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셔야 될 부분이라 감히 생각합니다. 한덕수가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박지원 의원이 예측한 그대로입니다. 그 정도는 언제든지 다시 발의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한덕수에게는 세 가지 중요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별법,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입니다. 노골적으로 시간 지연, 작전에 돌입한 윤석열과 국민이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얼어붙을 것 같은 냉정함으로 사안을 직시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손을 잡아야 할 사람, 만나고 설득하고 당근도 주고 매서운 채찍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권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더 부각되고 국민께서 인정하는 최선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